모 사립학교 교사는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섞어서 공개적으로 함장님을 비난했습니다. 저도 뭐 용서도 하고 싶었지만 용서할 수 없었던 게 제가 고소하고 법적 대응을 했었는데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고등학생,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이 어떻게 자기 주장을 말하는 거는 저는 뭐 표현의 자유라고 차지하더라도 온갖 욕설을 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저에 대한 심한 모욕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했고, 반성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안 나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교사는 함장님 거에 직접 연락은 했습니까? 아닙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라든가 각종 메시지로 연락이 왔던 기억은 납니다. 그때가 국방부에서 한참 그 시위를 그렇죠. 21년 6월 초입니다. 네. 예. 국방부에서 시위를 할 때 저는 그 생존 장병들과 함장님의 끈끈한 가족에도 아주 인상 깊었지만 몇몇 그 현역 장병들이 거수경례도 하고 뭐 커피 같은 음료수도 저 시비대 뒤로 갖다 놓고 이렇게 응원을 보내는 네.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제 군복 입고 있으면은 언론의 노출이라든가 표현을 마음대로 못 하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제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지금 또 현재도 현역분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몇몇 분들이 함장님께 거수경례를 하고 네. 지나갔을 때 거수경례로 답하시는 모습이 정말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로필에 보니까 독실한 가톨릭이셨다가 지금은 성당을 안 나가신다고 네. 하셨는데 이 문제도 천안함 음모론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11월까지 수사를 받았었는데 당시는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를 타고 서울에 계속 출두를 하면서 수사를 받고 대전역에 한번 내렸는데 어떤 사재단 뭐 이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래서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함장 구속 뭐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가 제가 믿었던 종교인데 거기도 사제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교회 가는 발길이 끊어지더라고요. 회사 시절에도 성당을 열심히 다니셨죠. 네, 회사 카톨릭 총무였습니다. 생도의 총무. 역시 그 사제분들은 공개 사고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본인의 네. 주장만 했을 뿐이고. 예. 그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파에 휘둘려서 뭐 제주기지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제가 입장이나 주장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개인에 대한 또 자기들 신자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용납이 안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모님이나 어머님이나 가족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저희 아버님은 이제 2013년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살아 계신데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보니까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금반지, 금목걸이 뭐 이런 금부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없냐 하니까 어디 썼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5월인가 6월 달에 모 사찰에 가서 천도제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금을 다 팔아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아들로서 아주 미안했죠.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몇 년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다려주고 특히 이제 검찰 형사입건 됐을 때 이럴 때 제가 이제 삶을 놓지 않도록 많이 격려해주고 저를 계속 믿고 따라줬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형사 입건이 되신 겁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3월부터 11월까지 조사와 수사 또 징계위원회가 11월 17일 마쳤습니다. 계속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니까 감사원 감사에도 25명이 징계 대상인데 중령 1명인데 제가 아니고 뭐 당직 장교라고 하던데 나는 육군 입장에서는 이제 국방부 장관인 합참 사람들은 다 육군 출신들인데 22사단 철책선 이렇게 뭐 노크 기순이나 보면 사단장부터 뭐 소대장까지 다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당사자인 함장이 죄가 없느냐 하면서 일단 형사입건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계속 수사를 하다가 이제 기소유예를 받았죠. 기소유예 받고 마지막에는 이제 징계유예를 받았습니다. 아,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혐의가 저는 더 웃긴 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도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대잠 정보가 있는데 왜 경비구역을 이탈하겠다고 함대에 건의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일정 속력을 왜 빠르게 다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두 개가. 근데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보가 어디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정상 경비를 하다가 함장이 이탈하겠다고 함대에 건의를 할 수가 그럼 있겠습니까? 근무지 이탈이죠. 예. 거의 군부 이탈이죠. 그냥 군 생활을 하면은. 네. 거기다가 매복구역, 자기들이 정해준 적 공격이 안전한 구역이라고 준 구역이 매복구역인데 거기서 어떻게 파도가 치는데 3, 4m씩 치는데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 안전사고. 그렇죠. 그것도 일어나는- 전시나 뭐 경계태세가 비이상 상향된 상태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어처구니 없었지만 40대 초반의 장교로서 정말 제가 항소를 하면 항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해군 측에 좀 납득할 수 없었던 처사가 있습니다. 항상 선두 진급하던 최원일 함장님 꽤 오랜 세월 동안 좀 한직으로 계속 발령을 내다가 저녁 하루 전인가 대령으로 승진시켰고 함장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승진 거부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명예진급이라고 제도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징계 기소를.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처벌 기록이 없으면 신청을 하면 이제 전역하는 당일 진급을 해서 뭐 연금이라든가 각종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명예입니다. 명예 진급에서 나오는 제도인데 그 누가 뭐 당시 정부가 시켜줬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신청해서 적부심을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제가 명예 진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켜준 게 아니고 제가 거부 마지막에 제가 스스로 한 거죠. 예. 네. 이게 뭐 아시지만 제가 중령을 2008년도에 진급했습니다. 전역을 21년 했으니까 횟수로 거의 군생활이 반을 중령을 달고 있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게 왜 저도 마지막에 어떻게 진급이 안 되겠냐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왜 진급이 안 된지를 나중에 전역에서 쭉 확인을 해보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를 진급시키면 혹시 북한의 잘못된 메시지 또 당시 반대쪽 진영에 또 자극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안함을 언급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가 깨진다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군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보루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는 순간에 그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누구를 진급시키고 안 시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군 본연의 자세와는 많이 멀어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군인들이 국군의 사명에 보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군인들의 숭고한 사명인데 전역에서 나와서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가 나오니까 이제 그 지켜주던 국민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이걸 보호를 누가 해줘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해줘야 되죠. 네. 국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우리를 언급하는 순간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반도 평화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평화롭고 싶은 거예요. 천안함을 언급하는 순간 최원희를 어떻게 해주는 순간 뭔가 동요되고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기자회견도 하셨죠. 기자회견이 언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이후에. 예, 4월 7일. 네. 그때 그때 잔병들이 환자복 입고 했던가요? 그게 정말 폐잔병의 단초를 제공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명예가 생명인데 네. 환자복을 입혀서 기자회견을 하게 했다는 거, 이거는 저는 제가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전투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옷을 한 서너 번, 5번까지 갈아입었어요. 환자복 입었다가 전투복 입었다가 막 대원들도 사실 전투복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전투복이 배에서 다 유실돼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뭐 구해서 입히자는 말도 있다가 갑자기 한 10분 전에 저만 전투복을 입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환자복을 입혀서, 그리고 저는 또 전투복을 입혀서,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애들 다 폐잔병이고 함장 저게 수괴구나 책임자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트라우마가 좀 심한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그게 암만 여론이 믿지 않고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그런 행동을 대응을 했으면 안 됐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천안함 당일의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지만 그 이후에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이 보인 행태로 인해서 좀 우라병이 쌓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네, 현재 진행형이죠. 제가 언론에 노출되거나 기사에 한 줄이라도 나오면 댓글이 달립니다. 그중에서 악플이 거의 70% 정도 차지를 하다.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제가 뭐 법적 대응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관심이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악플들 중에는 아주 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죽지 않았느냐가 주를 이루고요. 이거는 네, 이거는 거의 살인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할복 자결했어야 할 뭐 안보팔이라고 뭐 어떤 인터넷 신문인데 그런 데서 기사도 칼럼도 게재를 하고 무조건 할복 자결입니다. 뭐 우리가 일본군도 아니고 어떻게 할복 자결을 하라고 합니까? 그 자결을 지켜준 사람인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고요. 나머지는 뭐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욕들, 뭐 폐잔병이란 말은 그냥 통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폐잔병입니까, 우리가? 폐잔병 아닙니다. 살아 돌아온 폐잔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폐잔병. 그 다음에 왜 함장 너는 왜 안 죽었느냐? 따라 죽지. 이거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진짜 심한 건 뭐 제가 시체팔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46명 영웅화를 중단하라 이런 소리도 합니다. 46명이 영웅이 아닙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보자니 또 대응이 안 되고 보면은 정말 우라통이 치밀고 머리가 이렇게 되게 아픕니다. 아픈데 이거를 그냥 제가 처음 한 몇 년은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이게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서는 우리 전우들하고 팀을 짜서 일일이 보면서 심한 사람들은 제가 재작년부터 고소 고발을 하고 뭐 처벌을 하는데 가장 웃긴 건 욕을 하는 거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 허위 사실인지를 몰랐다. 그러면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거의 2차, 3차 가해이자 살인행위거든요. 왜 죽어라고 하는지, 과연 자기 형이나 아버지나 뭐 형제가 그렇게 천안함 대원이어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제 악플이라든가 이런 그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을 하는 행위가 좀 중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살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제가 한참 수사받을 5월, 6월에는 편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이 군에 가 있는 어머니, 심지어는 교도소의 재소자까지 편지가 온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냥 일반 시민들이었습니다. 현충원에 왔다가 함장이 눈물 흘리는 거 보고 가슴 아파서 편지 보냅니다 한 학생, 뭐 이런 분들, 제가 편지를 다 지금 또 아직 들고 있는데 여러 통이 있었고, 이제 그때는 편지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SNS를 시작했으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라든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지금 또 많이 있고요. 그분들 격려 덕분에 지금 또 힘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를 하나 만드셨죠? 네, 작년 3월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이제 316 호국보훈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비영리 법인이고 이제 연말에 지정 기부금 단체를 승인받아서 이제 올해부터 네. 저 서울 모처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이따가 저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예, 제가 방송에 예. 같이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네, 이름 그대로 316 호국보훈연구소입니다. 3월 26일을 기억하고 3월 26일 날 그 백령도 그 바다에 있었던 군인들을 기억해주고 특히 제가 중점으로 두는 사업은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기 그리고 천안함 역사를 바로 세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뭐 문화라든가 뭐 강연, 뭐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잘못 알려진 진실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함장님 눈물 말씀하셨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울컥울컥하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3월 26일에 이제 현충원에 가서 그 생존 장병들과 함께 추도 행사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예, 그러다가 이제 매번 이렇게 눈물 글썽이시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따로 보훈 행사 같은 거를 하나요? 이제 다음 달이 13주기인데 그때 이제 정부 행사를 하는데 뭐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고요. 별도로 이렇게 전환함을 한 행사는 없습니다. 해군도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건 없어요? 해군은 이제 당일 3월 26일 이함대 사령부에서 그 주기 추모 행사를 네. 거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함은 평택 이함대 선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가죠.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차가 출발해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안보 견학 네. 이렇게 하면서도 갔었고 수시로 몇 번씩 갔었습니다.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천안함을 기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잘못된 정보나 또 왜곡된 사실에 현혹돼서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들 그리고 정부 공식 발표들을 잘 보시고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은 3월 26일 2010년입니다. 금요일 주말 밤에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NLL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 8도의 군인들이 모여서 있던 함정입니다. 이분들이 결코 어느 지역, 영남, 호남 특정된 지역을 지킨 분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켰고 특정인을 지키던 그 당시 정권과 정부를 지키던 군인들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습들 길이길이 기억해 주시고 더 이상 이분들의 명예가 폄훼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국민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군 천안함 생존 장병 그리고 전사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호국 영웅들 또 전사자의 유가족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또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 고통이 가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이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유족이라든가 우리 생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그 점 좀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천안함 많이 오셔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보시면은 천안함이 어떻게 된 벤지를 잘 아실 겁니다. 제발 견학 없이 또 현장에 와보지 않으시고 추측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존 장병들은 자주 만나시나요? 이제 현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참 생존자의
우리 전우들은 한 13년간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58명 중에 23분이 군복을 입고 있고 35분이 저같이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현역 때는 진급이 잘 안 됐습니다. 왜? 초기에 트라우마 때문에 배를 못 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해군은 진급 점수가 있는데 그게 1년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은 몇 점인지 모르겠는데 1.5점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진급이나 외부 회사에서 승진을 하려면 0점 몇 점 차로 진급하는데 거의 뭐 안 되죠. 2년 못하면 3점인데 진급이 안 돼서 이제 전역을 했는데 이제 국가유공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면 네. 전역하면 신청을 하려니까 진료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정신과적인 거기 때문에 현역 때 부서장이나 뭐 함장님한테 가서 정신과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료 우리나라 보훈 정책이 개인 입증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정말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 중에 머리가 좀 좋은 친구들은 주말에 네.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이렇게 누적된 걸 들고 가서 유공자가 된 친구들이 많아요. 됐는데 이분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직업이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직업을 구해야 돼서 취업 지원을 하면 통과됐다 마지막에 항상 불합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신과 이력 때문에. 이게 근데 이해는 돼. 제가 사장이고 사주여도 뭐 정신과 이력이 있는 친구를 뽑겠습니까? 어떻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좀 해결하려면은 뭔가 좀 제도적인 뒷받침. 예를 들면 현역 군인들은 동일한 선상에서 점수를 평균 점수라도 주고 시작을 한다든가 전역한 친구들은 국가가 입증을 해줘야죠. 천안함 피격 사건을. 국가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또 정부에서 입증을 해줘서 국가유공자가 되면 또 채용은 좀 특별 채용 분야로 해서 좀 관련 전문성이 있게 이렇게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군이 유해 발굴을 하는 걸 보고 시간 비용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나라를 위해 전사한 사람의 시신은 끝까지 챙긴다는 모습, 그런 것이 바로 국가의 참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면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좀 비읍하네요. 그죠. 지금 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법안도 통과했고 이른바 보훈부가 아닌 정말 보훈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부처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천안함 함장으로서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천안함 지금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신형으로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아마 연말쯤에 해군에 인도될 것 같은데 또 강력한 무기체계 탐지 장비를 탑재한 배가 이제 천안함이 2함대 예속이 되고 배속이 됩니다. 신형 천안함도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울러 저희 천안함 성조원들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 천안함 나라를 지켰고 여러분들 지켰던 천안함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잊지 않겠습니다. 천안함 장병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순국하신 한주호 님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양호선은 9분의 명복도 함께 빕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최원일 함장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최원일 함장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가 독단적으로 추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최원일 함장도 현재 무직이라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원일 함장은 전역 이후에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생활비는 보육교사로 일하는 아내가 100%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을 구하려는 의지는 충만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최원일 함장에게 직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원일에게 취직 자리를 주면, 그러니까 최원일을 채용하면 그것이 그 자체로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도 최원일의 채용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을 이렇게까지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무직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 최원일 함장께서 혹시 마음이 상하셨다면 그 점 뒤늦게나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방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